네, 현대소설입니다.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수능에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해설이 있어야 되는데 해설이 꼴랑 하나 있네요. 29번에. 그치? 네. 선생님 부분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날 밤을 적어도 달라지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그날 밤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볼까요? 뭔지 모르는데 그날 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펜으로 잘 따라오세요. 봐주세요. 저도 그 다락성의 어머니의 의미나 움직임에 명분을 준비하는 물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발견했고 해다 또 얻어낼 수 있었다. 거기서 무심코 지도케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였다. 지도케이 뚜껑을 열어잡긴 순간 나는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못 볼 걸 본 것처럼 소설하쳐 지도의 뚜껑을 닫고 문 쪽으로 기어나갔다. 이불에 깔려있는 마음은 조용했고 틈마루에서는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체가 들렸다. 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지도케이 뚜껑을 벗겼다. 놀랍게도 그 지도개는 간역까지 넘쳐내릴 것 같은 혹시 가득 채져 있었다. 그것은 도전까지 마친 하얀 맵살이고 도전이 뭔지 알죠? 껍질을 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도개는 보리쌀이 반 너머나 채워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장독대가 하나, 둘, 셋?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맨쌀, 하나는 보리쌀이 있는 거 맞죠? 네. 문득 지도 속에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형주가 내게 그 손등으로 꼭꼭 다져놓은 고시 사료에는 5손가락의 형용이 너무나도 선명히 도장이 찍혀있을 때문이었다. 다식판에 유행으로 파놓은 운과 무인처럼 선명 어머니의 손짝을 본 순간 나는 섬찟한 긴장을 느꼈다. 그래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의 견장 같은 것이었다. 내가 만약 그 쌀독을 해줘 놓는다면 어머니는 당장 다른 사람 범죄를 눈치채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계속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학작품 볼 때 뭘 봐야 돼요? 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나왔는데 시점이 1인칭이에요. 왜 1인칭이에요? 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라는 입장에서 나의 행동과 엄마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꼼꼼한 경계심이 그 손자국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 심란할 때 그리고 우리들 모습에 찢어진 가난 목도 있을 때 달아올라서 지도개 조건을 여러 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했을 거다니까 상상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 밖으로 내몰고 몰래 지도개에 곡식을 채웠을 거다. 나 오랫동안 저도 물건을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이 많은 곡식 다루고 있다 채워두고는 우리 세 식구는 속절없이 배를 줄였던 것이다. 자를게요. 나는 어머니 스스로 파놓고 있는 함정의 모습이 어떻게 삭혀내야 될지 전혀 궁리하지 않았다. 여기에 내용으로 봤다면 우리 집은요 그렇게 잘 먹는 집이 아니에요. 엄마 뭐 내가 밥 한 그릇만 더 그러면 아유 없어 발 조심해 주세요 다리. 오케이 영상 중간에 이 스펙타클하네요. 엄마 밥 없어 그러면 우리 없어 우리 힘들지 않니 하는데 지금 뭐야 난 비밀을 알아낸 거야. 우리 지금 가득 차 있어. 우리 엄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궁리가 안 나는 거죠. 왜? 궁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얘들 또 나뉜다니까 여기서. 왜? 두 개. 어린애가 나올 때가 있고 성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봤을 때 성인일까 어린애일까? 하나 둘 셋. 어린애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과거형이기 때문에 얘 시점에서 어린 나를 바라보면서 이때 기억을 떠올린 작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갑니다. 어린애가 나로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성장 소설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해돼? 네. 자,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던 적 없었다. 단할 통의 손상인데 결국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손자의 의지를 손자에서 발견한 순간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승주의 처절한 기분이었다. 왜 처절했냐? 엄마가 그 쌀독에 잘 봐서 여기 쌀독이 있는 거예요. 쌀독 그려줘야 돼. 그 손짝을 내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대문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골집에는 뭐 옆집에 가서 순덕이 뭐 없네 아유 쌀은 좀 뭐 빌려가야지 빌려갈 가능성도 있잖아 몰래 그죠? 아니면 몰래 거지가 훔쳐가거나 그러니까 뭐야 손바닥으로 체크를 해놓은 거죠. 모양을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노가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 집 맨날 가나고 엄마 배고프다더니 이거 뭔 짓거리야 그러면서 좀 이해됐지? 오케이 다음 제 얘기 들었어요? 제 얘기 말씀 들었어요? 네. 오케이 뭘 하세요? 엄청 웃으시다. 곡식들이 지독 간역으로 음침을까지 찾은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손자국을 찾지는 곡식을 가늠해왔을까?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중갑하지 않는 한 그래서 언제까지나 어머니 곡식이고 우리 세 식구의 곡식이 될 수 없었다. 잘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몰랄까? 내 엄마야. 너가 내 엄마. 나는 맨날 엄마 뭐 사줘? 우리 집 돈 없어 너나 발견한 거야. 엄마가 맨날 엄마 위안이 뭐냐면 맨날 통장 보고 드디어 2억 가까이 모았네 하면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 중약품 줄거리. 자 이제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약품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가랑이에 숨어있다가 어머니에게 발각된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듯이 설명을 해주셨다.
있었다. 어머니가 우리들 자존심 부족해 나온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밥을 먹고 난 뒤 설사에 부탁이나 밤자 설치했다.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곰이 다락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심을 갖고 채워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채워준다는 수치로 스스로 깨버린 것이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지 내심 알 수 없었다. 한동안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밝혔던 우리는 채워진 다락에 대해서 가졌던 강력 호심보다 더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들고 말았다. 어느 날 아우는 다락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어머니에게 일깨워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다. 코대답만 할 뿐 화들짝 놀라서 단속하려 들지 않았다. 코대답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야, 건성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정됐나 보지 이랬다는 거야.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락 출입을 중지해버린 것도 아니었다. 내가 다른 점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것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가 잘라야 돼.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 눈에 안 띄게 거기에 몰래 들어갔다는 거야. 맞죠? 네. 조마조마한 별빛으로 발전소에도 우리를 몰래 길게 돌아시던 순서에도 굳이는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려났는데 청소해야겠다는 듯 혼자 소리로 다락 출입에 고추를 들어놓곤 했다. 즉히 일상적인 그런 말도 우리와 하여금 다락에 대한 신뢰감을 반가시킨 단서가 됐을지도 몰랐다. 그렇다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심이 희석되지 않았다. 다만 호시와 방에 바뀌어진 삶이었다. 그 다락에 잠시 처해있는 동안 그것은 오직 어머니 것이었다.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로 그래서 우리 세 사람 모두 것이 되었다. 아우아 잘라야겠어. 중요한 게 됐어. 그 전에는 엄마 거였는데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야. 아우와 나 사이에 은연중에 시기에 관했다는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제외 모든 시간 아우와 짝이 되어 보낸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일조차 행동톤에 대하여 직세에 불렸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우리가 한 길에 있을 때 아이들 찾아 무심코 고사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때 아우는 걸음을 딱 멈췄다. 희야, 응? 집 비워두고 우리 줄 나가면 안 된다. 아우의 반란은 의외였다.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간다는 보장 없는 시간이라면 종일토록 줄고 집을 비워놓고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랬겠지만 우리들도 편했다. 니는 가기 싫어졌나? 아니다, 가고 싶다. 근데 왜 앙탈이고 희한한 다른 문이 열리는 거 모르나? 누가 돌아서 다른 문 열면 우회랐고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찡했다. 우리는 한 길로 진출. 자, 아까랑 연결되는 거죠. 원래는 엄마만 지키던 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책임 다 생겼잖아. 문도 안 잠그고. 우리는 한 길로 진출하던 속성을 바꿔야 됐다. 다른 문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넣는다면 우리들 나날의 꺼림칙함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손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어머니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그것이 난감했다. 나는 공연히 아우에게 써붙었다. 그러면 왜 나 혼자서 집 짓고 있을래? 아우는 아무런 갈등 보이지 않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고개만 주걱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좀 전 내뱉은 적이 없는 한마디를 선생님 붙였다. 희야 혼자 갔다 오니라. 지금까지는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던 아우의 대견함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우가 정적으로 나보다 더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번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1번 해석을 통해 맞죠? 네. 주인공은 직접 경험한 사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나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끝났습니다. 뒤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정의 모습입니다. 왜 함정이에요? 뭐가 함정이에요? 집에 곡식이 많은데 우리 지금 굽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읽어보자. 시작.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점점 모은 곡식을 숨겨 가족을 굶주리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 것 했죠. 자, 28번. 기음,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는 거.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에. 미음. 자, 앞뒤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용상 문제야. 읽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28번 적절히 하는 거. 5번. 혼자서도 다락을 지켰던 아우의 연행 뜻밖이었다. 나오네. 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 제동 걸린 이유 중 하나다. 세모. 행동통일에 왔던 관행을 내가 깨트리려 했네. 내가 깨트려요? 네. 아우가 깨트리잖아. 아우가. 네. 아우가 지금 집 지키러 간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번입니까? 3번 되는 거죠. 이해됐지? 네. 다음 29번. 보기 선생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아는 거. 아까 보기는 읽었습니다. 우리가 맞죠? 네. 자, A로 볼게요. A 뭐 이런 내용 보지 마시고 내용만 봐봐. 다락에 품었던 나의 원천적 호심은 B에서 희석됐어? 희석 안 됐어? 아까 희석 안 됐다 보면 나옵니다. 정답 X 1번입니다. 아까 안 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10쪽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10쪽의 오른쪽에 중간 오른쪽에 일문단 있잖아. 네. 그 중간 부분이 그렇다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 호심이 희석되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때문에 정답 몇 번? 1번 내용 문제였습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독서 문제예요. 독서 문제. 잠깐 영상 끊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